말 그대로 또 대리전이 될 수 있는 거죠. 한국의 무기 체계가 그렇죠. 또 이 파키스탄을 통해서 서로 대리전. 그럼 이제 지금의 공중전 양상하고 또 틀리고, 그러면 또 파키스탄도 대응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J-35. 그러니까 새로운 전투기들이 또 붙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또 저기죠. 이런 거에 또 4.5세대가 뭐 처음이자 끝일 수도 있어요. 이 지금의 공중전 사태가. 네. 다음에는 5세대끼리 붙을 수 있다고 봐야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한방입니다. 최근 인도와 파키스탄의 공중전이 뜨거운 이슈입니다. 파키스탄이 보유하고 있는 중국제 전투기 J-10이 프랑스의 라파를 격추시켰다. 이거 과연 사실일까요? 믿어도 될까요? 이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디펜스타임스 안승범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인도, 파키스탄. 일단 지금은 좀 소강 상태에 들어간 거죠? 네, 소강 상태입니다. 휴전은 아니고요. 예, 휴전도 뭐 좀 깨졌다는 상황, 뭐 이렇게 지금 국지전이 또 이렇게 포격전 같은 게 있어서 이게 과연 휴전이냐? 예, 다시 또 일어날 것이다. 예. 그래서 이제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데 핵심은 이제 공중전이 또 일어날 것이냐? 일어난다면 또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제 거기에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역시 현대전은 공중전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러우 전쟁에서는 그 사실 예상했던 그 러시아 공군이 활약을 못 해가지고 한 4년 동안 좀 이렇게 관심에서 좀 이렇게 멀어졌었죠. 그리고 이제 드론만 계속 얘기가 됐던 거. 그러다가 이제 이 인도 파키스탄 이 공중전을 보면서 전통적인 무기도 계속 존재를 할 것이다. 발전을 하면서. 중요한 거는 파키스탄이 보유하고 있는 중국제 전투기, 이 J-10 C. E는 이제 수출할 때 있자고요. 네. 그 수출용 전투기가 이 프랑스의 라팔, 그러니까 이건 인도가 보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격추했다. 이거 사실입니까? 지금 이제 확인되는 거는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처음엔 한 대는 분명하다. 그리고 또 좀 지나니까 두 대까지도 분명해진다. 이제 세 번째가 이제 확인이 돼야 되는데 두 번째까지는 이제 격추된 걸로 확인이 이제 되고 있고 나머지 한 대 한 대는 이제 SU-30 러시아제, 그다음에 미그-29. 그냥 그거는 격추될 수 있다. 다들 생각을 하죠. 왜냐면 러우 전쟁에서 이제 그렇게 나타나니까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근데 이제 라팔은 처음 이제 격추됐는데 사람들이 이제 인식이 이게 서방 측 전투기 중에 하나니까 그냥 천하무적으로 생각하는데 근본적으로 그냥 이게 그러니까 논리상으로 보면은 라팔도 4.5세대, J-10C도 4.5세대. 5세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 숫자상으로 이렇게 보면. 장거리 미사일을 파키스탄이 쐈다라는 건데 그것도 중국제잖아요. PL-15. 이 PL-15에 대한 미사일에 대해서 2016년부터 이제 언론에서 많이 이제 얘기했었어요. 드디어 중국이 고성능 공대공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에 성공했다. 장거리라는 게 한 200km 나갑니까? 예, 통상 이제 우리가 흔히 우리 대한민국의 KF-11 얘기할 때 미티어 미사일, 영국이 주도해서 MBDA라고 영국 이제 주도해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투자해서 만든. 그래서 200km 이상이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상 뭐 2016년 이전에는 그게 뭐 사실 좀 신제품 유일한 그렇게 취급받다가 16년도 이후에 그게 나오니까 중국제 PL-15가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이제 서방 측과 경쟁하면서 만들어낸 거죠. 중국 미티어 미사일 이렇게 좀 모아서 개발한 거 아니에요? PL-15는? 근데 방식은 좀 틀려요. 엔진 방식이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카피를 떴다기보다는 그냥 사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독자적으로 이제 개발했는데 이 중국의 공동 미사일 역사를 보면은 그 전에 PL-10이라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미국의 암람을 대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티어 미사일 말고 암람 미사일. 그 전 버전, 12버전. 전 버전이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는 이제 기술상으로 이제 대등해지는 거예요. 암람을 이제 대응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성공을 했고. 근데 이번에 이제 미티어를 대응해서 또 하나 더 만들면서 또 실전에서 이렇게 입증이 되니까 뭔가 좀 앞서는 느낌이 드는 거죠. 인도 라팔은 미티어 미사일 못 답니까? 장착 못 해요? 인티그레이션은 돼 있는데 그게 지금 미사일이 도착이 안 돼서 아니면 아직 입수를 못한 걸로 이제 이렇게 추정들은 하죠. 그럼 이번에는 전투기가 잘해서 파키스탄이 이긴 겁니까? 아니면 미사일이 잘해서 이긴 겁니까? 사실상 뭐 미사일 그 자체 제품이 이제 중국제 미사일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정점에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죠. 성능이 앞으로도 더 좋아질 가능성이 많고 또 새로운 신제품이 나올 텐데 물론 이제 미국은 나름대로도 대응을 하고 있어요. 벌써 실전 배치를 이제 우리 일본에다가 주일 미군에다 배치도 시작했고 해서 사실 뭐 미국의 이 동북아 전력에서는 뭐 그렇게 뭐 좀 걱정할 건 없어요. 배치를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장거리 미사일을. 근데 대만 같은 경우는 걱정이 되죠. 대만 공군은 이거 장난 아니에요. 그걸 대항할 수 있는 미사일은 현재 동동한 미사일이 없으니까. 근데 프랑스제 라팔 전투기는 1986년에 초도 비행에 성공한 이후 한 번도 격추된 적이 없는 걸로 알거든요. 이거 너무 굴욕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일단 생산 대수가 지금 최근 발표를 이제 보니까 F-16 같은 경우는 이제 비행하고 있는 게 2,000여 대가 넘어요. 전 세계.
근데 라팔은 생산 대수로만 따지면 220여 대. 상당히 적이죠. 극소수파죠, 이게. 외국에서 좀 난리예요. 막 밈 같은 것도 돌아다니던데요. 뭐 프랑스만 중간에 약간 조롱거리가 된 듯한 느낌? 인도는 인도했을 뿐이고 중국은 막 칭찬받는 분위기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좀 이 현 상태만 얘기하는 거지. 그럼 당장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근데 대비책은 다 사실 있는 거예요. 인도도 이제 서둘러서 러시아제 그 수호이 57을 빨리 도입을 하려고 할 것이고, 그다음에 자국에서 개발에 올해 승인한 암카. 자국산 스텔스 전투기 개발에 이제 돈을 더 투자할 것이고, 예. 프랑스도 이제 준비를 했던 게 다 알려진 거지만은 F카스라는 차세대 전투기. 요게 이제 돈을 이제 집중 투자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오히려 해당되는 항공기 제작업체 프랑스나 뭐 인도나 속으로는 잘 됐다. 이제 R&D 비용을 이제 확실하게 확보해서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 네. 이제 이 전투기 발전사, 경쟁사는 그런 관계거든. 뭔가 실패하거나 성공하면 그 다음 거 빨리 그렇죠. 넘어가야 되는. 그럼 지금까지 인도의 주력은 이제 미그 21에서 미그 29로 갔고 또 그다음에 수호이 30으로. 수호를 30으로 갔는데 이제는 이제 서서히 이제 라팔로 대체하는 단계에서 이번에 라팔이 이렇게 망신사를 얻었으니 앞으로 인도도 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는 이제 이 전 세계적으로 이 스텔스 전투기 만드는 나라가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미국이 딱 돼버리니까. 그다음에 가상 적이라 할 수 있는 중국. 그러니까 이게 도입할 수 있는 그게 선이 이제 사실상 없었고 수호이 57이라는 스텔스 전투기 러시아인데 생산 체계를 제대로 구축 안 하니까 살 수가 없는. 네. 현재까지. 그래서 그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결단을 이제 뭐 내리겠죠. 도저히 안 되겠다. 5세대로 빨리 넘어가자. 예. 그러니까 4.5세대에 연연하지 말자. 그리고 더 문제는 이제 이 인도 국방부에서 계획을 짜서 예산을 이제 배정을 하려고 했던 게 라팔을 최종적으로 면허 생산 포함해서 108대까지. 준비를 좀 하고 있었던 게 이렇게 중간에 이제 격추되니까 이제 그 계획을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인도가 산 그 라팔 초도 물량은 A사 레이더가 장착이 안 된 3단계 버전인가요? F3? 일단 이제 논란이 있던 게 이게 같은 A사래도 옛날 구형 폐사. 회사는 수동식이잖아요. 수동식. 예. 처리 속도 느리고 공중에 있는 목표별을 동시에 막 이렇게 처리할 수 없는. A사는 이제 뭐 지금 현재 F4형 프랑스 공군 기준으로요. 네 번째 개량형. 거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장착이 되고 아주 좀 더 성능이 개량된 그런 차이점이 좀 있었지 않았나. 같은 A사에도 좀 구형을 달고 있지 않았나. 그리고 알려진 탐지 거리가 150km. 근데 현대 전투기에서 공중에서 탐지 거리 150km면 그렇게 아주 좋은 성능이 아니에요. 200km 이상 돼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좀 성능이 모자라지 않았나. 근데 반대로 인도 공군에서는 또 파키스탄 공군이 그동안 너무 침체돼 있었어요. 구형 전투기 중심으로.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중국제 그 지금 J-10C하고 PL-15를 이제 최근에 도입을 해서 갑자기 이제 확 사용을 해보니까 이제 놀란 거죠. 근데 이게 무조건 라팔의 잘못이라고 볼 수 있는가? 인도 공군의 어떤 그 위치 선정과 그리고 방향 선정에 잘못된 측면 없을까요? 이게 파키스탄이 조기 경보기 띄워서 그래서 이 장거리 미사일의 먹잇감이 됐다. 인도의 그 라팔이. 그렇다면 이제 이 파키스탄 공군의 조기 경보 통제기가 두 종류인데 하나는 이제 사브사, 스웨덴 사브사 LEI 시스템이라고 있고요. 그건 이제 미국제 F-16 전투기와 연동이 돼 있고 이 J-10C나 지금 F-10원이라고 이제 수출용 전투기 두 가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거는 또 중국제 조기경보 통제기하고 어떻게 연동이 돼 있어요. 그러면 중국제 조기경보 통제기도 성능이 좋다는 거죠. 그게 이제 백업 뒤에서 다 감시해주고 미사일 일벌을 쐈을 때 이 통제기, 조기경보 통제기에서 지정하면 이제 그냥 자기 레이더 안 쓰고 그냥 쏘기만 하면 되는. 거의 근처까지 날리면 앞에서 그 시커가 또 근처 가서 작동을 하니까. 이제 그런 걸로 지금 이제 추정들이 좀 확실한 추정들은 이제 그쪽으로 지금 쏠리고 있는데 그러면 동시에 중국제 조기경보 통제기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성능이 좋다. 그래서 이제 중국제 항공 무기들이 전차와 달리 지금까지 중국제 전차는 되게 저평가되어 있는데 고장 잘 나고 뭐 그 궤도 뭐 이탈되고 해서 그런 게 유명한데 이거는 아니다. 한국 무기는 뭔가 좀 다르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좀 바꿔줄 수는 있다고 봐요. 네, 그 결과적으로 J-10C 몸값이 좀 올라가겠어요. 안 그래도 이집트가 이거 살 수도 있겠네요. J-10C. 근데 이제 시중에서는 이집트 공군도 돈이 뭐 제한될 텐데 우리 그 FA-50이 사실상 약정이 돼 있는데 선언했을 때 판매하기로. 카이하고 이집트하고. 그래서 그거를 뺏어가는 거 아니냐 예산을. 그 영향이 미칠까 봐. 이게 이제 이집트 공군도 좀 종류가 많아요. 전투기가. 그러니까 하나만 이렇게 뭐 사서 될 게 아니라 이 중국제 J-10C 이 엑스포트 그러니까 수출형은 미국제 구형 F-16이 있어요. 아주 옛날 거. 그거를 대체하는 목적이 다른 거예요, 지금.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만 얘기하죠. 우리 예산을 뺏어가지 않을까.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전투기를 다 사야만 현대화되는. 물론 이제 그 다음에 이집트 공군도 스텔스 전투기는 이제 알아보기 시작할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근본적으로 세대를 넘어가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KF-21 때문에 4.5에 대해서 많이 연연했는데 저도 이번 상황을 보니까 그냥 5세대로 빨리 가야 되겠다. 모든 거를 5세대로 빨리 가고 개량도 빨리 해야 되겠다. 그래서
미래 앞으로 가까운 미래 우리 그 개발하는 R&D 쪽에서도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나설 것 같아요. 네. 3세대 그 세 번째 개량형 KF-21의 예산 배정도 본격적으로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면에 인도 입장에서는 미그 21이나 떼자스 이런 거 계속 지지부진한데 이번에 프랑스에서 들어온 라팔도 이 지경이 됐으니 이참에 한국의 KF-21 이렇게 눈 돌려보진 않을까요? 당연히 눈을 이제 돌릴 텐데 중간 단계의 전력을 메꾸려면 생산 바로 들어간 전투기. 그게 이제 우리 KF-21이 내년 말부터 생산되기 때문에 그 교섭하고 이제 가격 맞추면 빨리 도입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판단을 하면서 시간을 벌면서 그 다음에 이제 수호이 러시아제 SU-57을 이제 도입을 하려고. 네. 또 러시아한테도 시간을 줘야 돼요. 생산 라인 재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전쟁도 하고 있지만은. 네. 그래서 그 중간 단계 전력으로 KF-21이 이제 유력하게 좀 보는 게 일단 미티어 미사일을 발사하죠. 미티어 미사일. 예, 블록원이 뭐 지상 공격을 못 한다고 그렇게 많이 이렇게 비난을 받았는데 지금 상황은 그게 더 급하잖아요, 지금. 공중전을 제대로 장거리 공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전투기, 최신 전투기, 4.5세대라도 당장 나오는 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유력해지고 있죠. 이번 5월 달 들어와서 이런 공중전이 일어나면서. 그렇죠. 누가 뭐래도 서방 세계의 대표적인 공대공 미사일 하면은 암람하고 미티어 미사일인데 네. 미티어 미사일은 채택 가능한 기종이 유로파이터, 타이푼 네. 그리고 라팔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 인도는 인터넷 왜 이번에 그 미티어 미사일 장착을 안 했을까요? 일단 가지고 있다는 게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사일을 좀 천천히 도입할 수 있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렇다면 그건 이제 잘못한 거죠. 실수한 거죠. 그럼 만약에 인도로 대한민국의 KF-21이 넘어간다, 수출이 된다라고 하면 향후에 파키스탄과의 전쟁에서 J-10C와 KF-21이 맞붙을 가능성도 우리가 상상은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될까요? 가까운 미래 뭐 2030년대 가능하죠. 일어날 수 있죠. 어떻게 될까요? 뭐 어차피 뭐 파키스탄은 중국제 무기하고 전차까지 잠수함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잠수함 유한급이라고 도입을 이제 하고 있는데 네. 그리고 이제 또 군사 교류는 또 북한하고 가깝고 뭐 탄도탄 기술이라든지 핵무기 기술이 뭐 일정 부분 서로 주고받은 게 있다고 하니까 말 그대로 또 대리전이 될 수 있는 거죠. 한국의 무기 체계가 그렇죠. 또 이 파키스탄을 통해서 서로 대리전. 그러니까 J하고 KF-21이 맞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아무래도 우리가 더 앞섰죠. 기술이 그러니까 나중에 나온 전투기잖아요. 그리고 기반이 또 미국 기술이 또 일정 부분 들어가 있고 그 미티어는 또 이제 확실히 또 인정받는 미사일이고 네. 또 단거리 미사일도 뭐 독일제 이제 장착을 하고 있고. 그 KF-21이 블록 한 3로 넘어가면 그때는 이제 스텔스화되고 개량도 될 테고 그 정도면 충분히 뭐 승산 가능성이 있다고 봐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단 급한 대로 KF-21의 블록원을 도입을 해도 뭐 한 2028년에 넘어갈 거예요, 인도가. 뭐몇 년이 금방 또 가니까. 그러면 그다음에 개량 키트, 그게 블록트 키트죠. 지상 공격할 수 있는 이제 시스템을 받아가지고 장착하면은 바로 개량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기반으로 블록 3까지 개량하기에는 좀 이제 기체가 좀 변경이 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또 새로 사야 되는. 네. 그러니까 이어질 수는 있죠. 그거 이제 뭐 호환성이 조정성 성능이라든지 그런 조정사가 이제 정비사나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단축이 되기 때문에 수출이 연이어 이어질 수 있는. 근데 블록 3는 사실 2035년 좀 넘어가야만 네. 빨리 이렇게 봐도 가능한 게 2035년 넘어가야 되니까 그 전에 이제 블록 2까지 개량 키트를 팔아서 공중전에 대응할 수 있게 이제 해줄 수는 있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 사실- 동시에 이제 러시아제를 아마 살 거예요. 소량이라도. 그리고 이제 지금의 공중전 양상하고 또 틀리고 그러면 또 파키스탄도 대응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J-35. 그러니까 새로운 전투기들이 또 붙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또 저기죠. 이런 거에 또 4.5세대가 뭐 처음이자 끝일 수도 있어요. 이 지금의 공중전 사태가. 네. 다음에는 5세대끼리 붙을 수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파키스탄이 갖고 있는 중국제 미사일과 전투기 이거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북한으로도 넘어갈 것 같은데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현재까지는 이제 북한 제재 상태 유엔을 통해서 그걸 유지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제 형식상으로 중국이. 근데 저번에 전승절 러시아 네. 뭐 있었죠. 거기서 만나면서 푸틴하고 이제 시진핑이 만나면서 일반 언론에 이제 나온 게 북한에 대한 그 국제 제재를 풀어야 된다. 그럼 이게 이제 암시하는 게 있죠. 앞으로 무기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네. 가까운 시일 내에 J-10C가 역시 북한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대한민국하고 주한미군을 견제한 용도로. 저는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봅니다. 이게 아주 주시를 해야 되는. 근데 얼마 전까지 4월 달까지는 뭐 그냥 중국이 뭐 어느 정도 해주고 있다가 이제 좀 그게 있었는데 앞으로는 판매하면 또 우리도 새로운 상황이 이제 직면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공군의 그 미사일 전력, 공대공 미사일 전력의 현대화가 지금 이제 시급한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시작이 된 거죠. 그 KF-21은 일단 120대 생산하고 네. 그 생산이 끝나는 기간이 32년. 2032년이죠. 네. 근데 지금 엔진 개발은 한 10년 내다보고 있잖아요.
시기가 잘 안 맞잖아요. 근데 너무 이제 일단 시기가 35년은 너무 빠른 거고 뭐 일본도 그랬었고 결국 뭐 일본은 사실상 비공식적으로 실패한 사례인데 전투기 엔진. 그러다 보니까 2040년대까지 우리가 시간을 줘야 돼요. 업계에서도 그렇게 이제 원하고 있고 너무 촉박하게 잡았다. 근데 2035년도 얘기한 거는 예산을 지금 R&D 예산을 매년 잘 받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네.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목적이 강해요. 그리고 이 엔진 개발이라는 게 뭐 한 번에 이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의 말씀하신 KF-21에 블록 1, 2는 절대 적용이 안 되고 규격이 틀려져요. 그러니까 새로운 전투기에다 넣어야 되는 거 어차피.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엔진 개발한 게 한 30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장착한 건 거의 다 미사일용 엔진이어서 이게 한 번 쏘고 터지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장수명 제트 엔진을 빨리 개발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례가 이제 일본하고 중국이 이제 실패한 거. 특히 중국이 말씀하신 대로 오랜 기간 사용 못하고 일정 기간 사용하다 또 교체해야 되는. 네. 그러니까 경제성이 떨어지는 엔진. 그다음에 추력이 모자른. 뭐 일본도 그랬고 러시아도 수명이 짧은 엔진 유명하고 그러나 미국제하고 영국제 롤스로이스는 그게 상당히 우수한 경제성, 뭐 이게 추력 문제 네. 제대로 발휘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아직도 미국제하고 이제 롤스로이스 영국 중심의 회사 그게 이제 알아주고 있죠.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전투기용 엔진 개발은 실패했지만 네. 어쨌든 국산용 엔진 개발해서 P1 해상 초계기라는 데 쓰이고 있잖아요. 그 이제 그 부분이 사람들이 자꾸 잘 이렇게 일반적으로 잘 모르는 게 국산 엔진, 제트 엔진 그것도 초계기 4개 달았죠, 4개. 그렇죠. 그럼 왜 4개 달았을까요? 완성도 떨어지고 추력, 힘이 모자라기 때문에. 왜냐면 90년대 들어와서 우리 여객기 타고 다니는 것도 전보기가 퇴역했지 엔진 4개잖아요. 전보기 퇴역한 게 경제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타고 다니는 여객기들은 다 엔진 2개, 큰 엔진. 그러니까 원래 P1도 엔진을 제대로 일본이 만들었다면은 자국산의 엔진 2개만 다른 아주 좋은 엔진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게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4개를 단 거예요. 근데 이제 엔진이 중요한 게 우리의 가장 KF-21의 경쟁자 중 하나가 그리펜이라는 스웨덴 전투기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 미국에서 엔진 수출 승인 안 내줘서 굉장히 애먹고 있잖아요. 결국은 이제 국산 엔진 개발이 핵심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만큼의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다는 거죠. 스웨덴 같은 경우 아주 옛날부터 50년대부터 자기 자국산 전투기, 뭐 그리펜 이전에 뭐 비겐도 있었고, 뭐 비겐 전에 드라켄 다 제트 전투기인데. 처음에는 영국제 면허 생산하고 두 번째는 이제 미국제를 면허 생산해서 아예 그냥 국산화를 철저히 합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가 스웨덴의 전투기 엔진은 또 달라요. 그냥 스펙을 보면 이거 순수 스웨덴제 아니야? 근데 실제로는 우리 지금 사용하고 있는 KF-21 이것들이 같은 그 미국제 엔진들이 사용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그냥 이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네. 걔들은 철저한 면허 생산해서 국산화 시켜서 이름이 틀려요. 걔네들 것처럼 보이는데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소식이 콜롬비아 공군이 슈퍼 그리펜, 최신 그리펜을 이제 발주하겠다. 한 16대 이상.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엔진이 미국제, 원천이 미국제니까 이게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철저히 국산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교섭을 해가지고 할 수 있다. 수출할 수 있다. 네. 거의 새로운 얘기예요, 그건 또. 그러니까 현재 KF-21에 들어가는 이 F-414 엔진도 얼마큼 국산화를 높일 수 있나. 그것도 네. 첫 단계 그걸 잘해야 돼요. 그게 탄탄하게 되면 이제 2040년대 바라보고 뭐 18,000파운드 네. 이상으로.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블록 3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 규격이 좀 다른 거.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오늘 인도 파키스탄 이 공중전이 지금 어떤 양상으로 전개가 됐고 또 그 한복판에서 중국제 전투기와 미사일은 어떤 성능과 역할을 선보였는지 짚어보면서 하루빨리 대한민국 KF-21의 블록 1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겠다라는 생각까지 해보게 됐습니다. 안승범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